안녕하십니까, 동해입니다. 요즘 영화 뉴스를 찾아보다가 한 뉴스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일 오전 100만 돌파, 스크린 상한제 도입 논란. 이런 게 있길래 뭐지 하고 봤어. 사실 영화판에서 현재 일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꺼내보려고요. 되게 고민 많이 했어. 올릴지 말지. 그런데 난 작가잖아.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지. 스크린 상한제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한 영화가 독주하지 못하도록 관수를 규제한다는 거지. 그게 어벤져스 예매율이 상영도 되기 전에 100만이 넘어서 나온 얘기라고 해요. 뭐 어벤져스 같은 블랙버스터 영화를 규제하겠다고 문체부가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건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4월 22일 정부 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대해 얘기하니까 문체부 장관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어벤져스를 제재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미 영화관에 다 깔렸는데 뭘 어떻게 어벤져스를 제한하겠어요. 스크린 독과점을 막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를 검토하겠다는 건데 그게 어벤져스 상영과 맞물리니 기자들이 그렇게 연결해서 쓴 거겠죠. 사실 저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뭐 발의조차 될지 의문이야. 투자 배급 상영 겸업을 금하는 법안도 발의만 됐지 그냥 표류하고 있어. 사실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 솔직히 저는 스크린 상한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뭐 김연아가 금메달을 많이 딴다고 금메달 상한제를 둘 수는 없잖아. 사람들은 보통 재밌는 걸 쫓아가요. 그걸 투자 배급사들은 면밀히 따지는 거고. 물론 좋은 영화 중에 설 자리가 없는 영화들도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상한제를 둔다고 그게 해결 방안은 아니야. 소비자들은 리드를 쫓아가는데 그 리드를 마음대로 강요할 수 없거든. 나는 이 문제를 문화적인 측면이나 지원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홍보가 안 돼서 망하는 영화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훌륭하고 다양한 영화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영화를 살려 세계적인 영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상한제를 한다는 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가 영화 세계 2, 3위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영화 잘 나가. 잘 만든다고. 그러니까 상한제가 전체 영화 시장판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한다는 거지 무조건 단면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영화 생태계를 짤막하게 설명할게요. 영화는 간단한 생태계가 아닙니다. 약간 비정상적인 게 사실이지만 나름의 생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선 처음에는 수많은 영화 제작사들이 영화 기획을 합니다. 시나리오 개발이든지 아이템 개발이든지 제작사, PD, 작가, 감독이 이 작업을 하지요. 이 기획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3년, 많게는 10년까지도 걸려요. 이렇게 기획한 시나리오가 투자 배급사에 뿌려집니다. 그러면 투자 배급사들은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엄청난 검토를 하겠지. 이 투자 배급사들은 또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작은 영화나 저예산 영화만 다루는 투자 배급사도 있고요. 주로 대형 영화를 다루는 투자 배급사도 있고 중간 단계의 영화를 투자하는 투자 배급사가 있습니다. 다들 돈이 걸린 문제라 나름 엄청나게 심사숙고를 하지. 그러니까 망한 영화조차도 엄청난 고민해서 만든다는 거야. 사실 기획 실패지. 영화는 돈이 무지 많이 들어요. 보통 7, 80억 정도 들어. 저예산 영화도 10억 드니까. 제작사든 투자사든 다들 리스크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중간한 영화들이 요즘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쪽박 아니면 대박이라는 거지. 복불복이야. 제작사들도 다들 크게 돈을 벌고 싶어 해요. 한 방에 대박 터지고 싶어 하고 그걸 위해 죽으라고 달리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투자 배급사들은 애매하고 어중간한 영화를 잘 투자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예산을 3, 40억 잡을 바엔 확 7, 80억 이상의 예산이 드는 영화를 만들던가 아니면 아예 저예산 영화를 만들죠. 저예산 영화라고 돈을 못 버는 건 아닙니다. 저예산을 만들어도 돈을 버는 영화가 있죠. 영화에 따라 달라. 근데 대부분 저예산 영화가 흥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화는 홍보에 돈이 엄청 들어가요. 예산이 적은 영화는 홍보를 많이 할 수 없어. 돈이 없으면은 상영관도 많이 늘리지 못해. 대형 투자 배급사들도 손해를 보면 엄청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사실 살아남기에는 더 유리하지. 다들 리스크를 떠안는 부담들이 커요.
손을 덜덜덜 떤다고. 그래서 투자 배급사들은 오히려 어중간한 예산이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해 제작사가 3, 40억 영화 기획안을 가지고 오면 오히려 투자사에서 시나리오를 더 개발해 가지고 오라고 하며 예산을 더 올리려고 하지. 여기서 회의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0만, 300만 영화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러길 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상한제가 거기에 도움을 주냐 안 주냐는 건데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전체 영화 산업만 위축될 수 있어요. 표류하고 있는 법안, 투자 배급, 상영관, 겸업조차도 사람들마다 이게 영화판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이 많단 말이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찬반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제작사들은 이런 걸 따지겠지만 사실 이것보다 심각한 게 많아. 영화판 취약계층은 이런 거하고 상관도 없어. 저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진짜 영화판의 문제는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입니다. 지금도 많다고는 하지만 내가 볼 땐 되게 부족해. 이것 때문에 한국 영화계 망할 수도 있어요. 관객은 좋은 작품을 원합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예산이든 블랙버스터든 기획이나 아이디어나 좋은 시나리오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게 점점 사라질 판이라고. 왜냐? 영화판에 돈이 안 돌아. 아니 그리고 못놈의 사기꾼들이나 개새끼들이 그렇게 많아. 선배 작가라고 후배 작가 등쳐먹는 놈이 있지 않나. 남의 거 훔치는 작가, 감독, PD들이 있지 않나. 영화판 지저분한 거나 먼저 해결하지 뭔 놈의 큰 이슈거리만 가지고 오냐고. 저작권 문제, 남의 아이디어 훔치는 문제, 대부분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작가들, 감독들,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와 지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벌게 해달라고. 상한제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각자의 의견들은 존중하지만 진짜 문제들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인식의 변화도 필요하고요. 작은 영화도 재미있을 수 있고 블랙버스터도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편견 없는 시선, 열린 마음으로 영화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문화 조성이나 제도나 만들어 달라고요. 규제가 모든 답을 주지는 않아.